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수익률과 순위를 보다 쉽고 자세하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월 제1위 하신 전문가님을 모셔놓고 저희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최종 1위를 하셨는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송하기에 앞서서 방송 룰부터 알려드릴게요. 똑똑한 주선생에서는요. 박스경제TV, 똑똑한 주선생, 그리고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이 수익률 대회에 출전하십니다. 참여를 보시면요. 평일 5거래일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누적 수익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있고요.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라는 점, 그리고 6토가 이상 제시할 경우 저희가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순위 알아보도록 할게요. 5위 전문가님은 빅머니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5.7%나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가온칩스 11.5%, 다른 종목은 엑스퍼렉스,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음 4위 전문가님 보겠습니다. 바로 유로스타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48.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에코프로머티 18.4%, 다른 종목은 셀바스 AI,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다음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신데요. 기계달인 전문가님은 주간 누적 수익률 48.6%나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칩스미디어 13.2%, 다른 종목은 덕성 그리고 대상홀딩스로 기록하셨습니다. 다음 2위 전문가님입니다. 바로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63.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큐렉소 23.4%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종목은 밀리의 서재 HPSP가 있습니다. 다음 대망의 1위 전문가님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67.1%나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엠노 24.2% 기록하셨고, 다른 종목은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유진로봇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에서 최병곤 대표님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엠노로 24.2%나 되는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에코프로머티 13.7%, 유진로봇 13.4%, 텔레칩스 9%, 제주반도체 6.8%까지 기록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한 주 동안에 60%나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뿐 아니라 증권가 20년 경력을 통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침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도 이렇게 주간 누적 수익률 1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그냥 열고 받는 사람, 샵 3989 문자 내용은 최병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그냥 여시고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신 다음에 QR코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지금 바로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위 하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대표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또 한 2, 3주 만에 또 다시 찾아뵙는데요. 사실 뭐 11월 달에도 이제 제가 그 월간 수익률도 1위를 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11월 말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순위가 뒤집혔나 봐요. 그래서 일단 뭐 12월 초에 또 다시 뵙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특정 종목만 오릅니다. 그래서 그 특정 종목을 공략했을 때는 그냥 언제 사도 수익이 바로 나요.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종목을 샀을 때는 지금은 수익이 안 납니다. 증시 자체를 봤을 때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2,500개 되는 종목이 있지만은 그중에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뭐 한 서너 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업종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뭐 딱 요거 세 개만 딱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뭐 또 수익률 리뷰도 한번 해드리겠지만은, 거기에서도 결국은 그 관련 업종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수익 내려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업종, 그리고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지만이 수익을 쉽게 낼 수 있고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셨는데요. 67%나 되는 수익률 기록하셨거든요.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차근차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쭉 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엠로인데요. 이 엠로 같은 경우는 뭐 그 올 여름쯤에 또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AI를 이용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 종목으로 해가지고 AI 관련주로 지금은 최근에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급망 시스템 관리 기업들이 한 52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뭐 유명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라든지 SK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확대되는 어떤 공급망 관리 시스템도 있지만은 또 대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계열사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급망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가 되다 보니까 이 자금 투입이 굉장히 원활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독주 체제는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도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내년에도 실적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단순 성장이 아니라 퀀텀 점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하듯이 지금 주가 상승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쯤에 이제 쌍봉을 한번 기술적으로 찍어가지고 상승이 더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한 2달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뭐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빠져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이런 종목들은 뒤에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고점을 찍어도 또 어느 정도 하락을 거치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듯이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편이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고 조정 시 다시 또 매수를 노린다면은 뭐 당분간은 계속 좀 수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개인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꾸만 매도 물량을 내놓을 경우에는 올라가려다가 중간에 걸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랐을 때는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뭐 이런 대응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 로봇도 지금 이번에 수익이 좋았는데 뭐 로봇주는 아시다시피 역시 제일 큰 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이 워낙 상승이 강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로봇 관련주는 계속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늘 강조드렸던 거
로봇주 사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빨리 사십시오.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보십시오.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로봇주의 독주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처럼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한 로봇 관련주도 있지만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자동화 이걸 많이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참 진행해 오던 그런 청소기 사업 이런 것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 로봇에다가 완전히 올인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샀다 팔았다 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퍼티,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종목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언론을 보면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장하는 시점에 시가총액 5조 원 갈 거다, 뭐 주가가 따따블 갈 거다, 막 이런 얘기 엄청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상장하자마자 주가 떨어졌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는 또 어땠어요? 지금 그 파두라는 종목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도 적자 내고 있으니까 이거 상장해도 주가 바로 떨어질 거다.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내용과는 반대로 주가가 진행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떨어져 버렸고 에코프로머티는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언론 내용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 내용은 사실은 투자자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쪽에 글을 작성하는 투자자들도, 기자들도 결국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내용을 보고 그걸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대중들의 생각은 이러니까 오히려 주가는 역발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머터리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처음에 급등을 하고 너무 한 번에 연속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략을 못했어요. 그런데 눌림목을 줄 때, 그때 제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그때 제가 아예 그냥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격이 높아도 매수가 들어올 때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개를 드려서 수익이 컸었고, 사실 뭐 중간에 매도를 한번 했지만은 계속 들고 가셨다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하고 텔레칩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종목 두 개가 다 연속 급등했죠. 사실은 뭐 주간 단위로 수익을 끊으니까 수익률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란 톡방에서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반도체 쪽에서 설계 부분을 담당하는 팹리스 관련주들이 지금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쪽을 노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제주 반도체하고 텔레칩스를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칩스앤미디어도 물론 같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칩스앤미디어의 대주주가 텔레칩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상승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4분기 실적 증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다른 급등주들하고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시겠고요. 제가 이 수익률 리뷰할 때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시장의 주도주들, 로봇, 반도체, 그 다음에 AI 이쪽을 다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 부분을 꼭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희 다시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엠노, 에코프로머티, 유진로봇, 텔레칩스, 제주 반도체까지 67%나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이게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겁니다, 여러분. 12월 1주차 스타킹이신데요. 이런 전문가님과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문자로 샵3989 내용은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QR코드 또 하나 있을 건데요. 이 QR코드 그냥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 총 2가지로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시황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증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증시 자체가 아직 추세가 살아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9월 달, 10월 달 이제 추세가 좀 하락을 크게 타면서 사실은 중장기 추세가 꺾어졌거든요. 지금 뭐 제가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작년 1월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을 해서 추세가 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작년 한 해는 이렇게 쭉 우상향을 보였는데, 올해 이제 6월 달 지나면서 9월 달 지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가가 추세가 꺾어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그 검은색 선, 그리고 녹색 선을 이렇게 꺾어 내려가는 이런 타이밍들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사실 그런 게 뭐 너무 고리타분한 이론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장기 추세 얘기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거에 지금 주가가 오를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에 주가가 우상향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사실 추세가 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달 동안 하락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수가 올라오는 시기니까 뭐 종목들 주도주도 나오고 상황들이 좋아지는 거는 맞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도 맞지만은 이 증시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지금 진입을 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 이 부분, 그러니까 10월 달이죠. 10월 달쯤에 여기서 강하게 하락했을 때 이때 공매도가 너무 강력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빠르게 V자 형태로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올라가려면은 뭔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막 살아나고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야 되는데, 앞서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특정 종목은 급등세를 계속 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냥 같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시장 전체적으로 완전히 모멘텀이 살아나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쯤에도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내년 1월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서는 이 지금 기존의 추세를 꺾어버리는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하향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추세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뭐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경계심을 가지는 건 좋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지금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춤주춤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완전히 상승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대표님 수익률표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67%나 되는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나도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샵 3989 내용은 최병곤 세 글자 함께 하시면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실행만 하시고 이 QR코드에 스캔하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위에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일단 2차 전지와 로봇주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오늘 26%까지 올랐어요, 장중에. 뭐 삼성 SDI와 양극재 협력을 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고, 반면에 로봇주들은 반면 하락을 했는데 이런 2차 전지 로봇주 지금 매수할 타이밍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나의 의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겪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시장이라는 건 항상 어떤 종목이든 거의 상황을 반복해 왔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은 지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터지고 있고 로봇주는 하락을 강하게 했는데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계속 이제 그동안의 하락을 꺾고 계속 이제 상승을 할 차례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는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시 더 오르기 위한 조정일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일단 2차 전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그 대세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환기라고 하죠.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대전환기는 맞아요. 그리고 향후에 미래적으로 선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산업도 맞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우리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자동차 쪽은 초반에 이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막상 사보니까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빨리 사서 경험을 해보는 투자자들이나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샀어요. 샀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망설이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단계에서 막상 써보니까 전기차 충전도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갈 때는 요즘 전기 트럭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좀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 났을 때도 이 열폭주라고 하죠. 불이 확 나가지고 그 불이 안 꺼지는 상황이 자꾸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굳이 불편하게 그 전기차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안 사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를 사버리거나.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지금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로 살 사람들은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안 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야 이러고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즉 전기차는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단기간에는 지금 여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튬도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치킨 게임을 이겨내야 될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고 그 상승이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높게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꺾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계속해서 지금 뭐 공매도 이슈도 뭐 많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승이 강하게 한번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승을 대세 상승으로 볼 것이냐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후자에다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은 또 산업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에 산 사람들이 어쨌든 매도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상승이 좀 나왔을 때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낮은 지점에서 한번 노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더 상승을 당분간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시 매도 개념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뭐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초반에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지금 3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3배나 올랐죠. 물론 로봇주도 뭐 제가 계속 추천을 했습니다. 로봇 어차피 오르니까 두산 로보틱스 계속 사셔야 된다. 뭐 이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조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걸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는 물론 2차 전지 때처럼 막 지금 매수가 몰리고 분위기가 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당장에 냉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은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매출이 좀 늘긴 했지만은 시가총액 지금 6조 원, 7조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뭐 순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아요.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래 가치 때문에 지금 매수가 그렇게 막 들어오는 상태니까 로봇주 제가 막 정말 많이 추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어제하고 오늘 주가가 강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요런 강한 하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좀 하니까 단타성 대응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 당분간 하루나 이틀 아니면 며칠 동안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강세를 띌 수 있지만은 반등 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 로봇주도 지금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단타성 대응 정도는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둘 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대응 가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봐라라고 말씀 주셨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단타성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샵 3989로 받는 사람 샵 3989 내용은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 대응주까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실행만 하시고 이 QR코드를 스캔하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한 내용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항상 요즘 시장이 오늘까지 좀 잘 올라왔는데요. 항상 하지만 이럴 때도 항상 조심하면서 시장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지 이런 거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운전할 때도요.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방어운전. 네, 저는 나 혼자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는데 딴 쪽에서 갑자기 들이받으면 뭐 답이 없는데 그래도 방어운전 조금이라도 하면은 사고가 조금 덜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제가 왜 하냐면요. 여튼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슈 첫 번째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 2차 전지랑 뭐 관련된 내용들 좀 알아보다가 그럼 이제 최근에 핫한 종목들 한번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은기 아나운서님께서 또 STO에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많다고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궁금한 건지 한번 그런 궁금함을 한번 녹여가지고 한번 우리 최명근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최근 STO 관련주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 뭐 STO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 최근 이런 STO 산업의 개화 기대감 속에 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이런 STO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STO 관련주는 사실 작년 1월 달에 한번,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 달에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고가의 미술품,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 같은 경우는 뭐 가격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진품의 경우에는 3천억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카소의 작품도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3천억이요, 3천억. 예, 그렇게 야.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중요한 건물 63빌딩이나 뭐 롯데타워 같은 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인이 그걸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걸 하나의 상품화시켜서 그걸 조각 쪼개서 팔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증권형 토큰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각조각 내가 얼마치를 살 수 있고 얼마치를 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규모가 커질 수 있냐 하면은 그동안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보면은 어떤 그 금융 관련 회사의 상품만 뭐 그렇게 이제 직접적인 투자나 아니면 간접적인 투자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무슨 쉽게 말하면 다리나 조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고가 미술품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요즘 그러면은 제일 핫한 게 IP 지적재산권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죠. 노래, 예,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또 그 무슨 뭐 노래 저작권 같은 네. 거 이런 것도 다 투자가 대상 모든 사물이 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행을 했을 때 이 금융 관련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문제로 대두되는 게 그러면 그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냐 이걸 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은 갤럭시 하모니터인데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도 올 1월 달에 한번 상승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내리막을 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요. 갤럭시 지금도 모니터리. 네. 예, 지금도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내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관련성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수세가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세력들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차트상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달에 연속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라인까지 주가가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주식들은 꺾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힘이 쭉쭉 빠지는데 이 종목은 조정을 거치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21선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가 강하게 확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종목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유지를 한다라면은 이 종목은 세력들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이 강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하루 버티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한번 쭉 뺍니다. 근데 하락을 하니까 거기서 바로 매수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매수세가 개입을 해서 주가를 받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도 상승을 하는 거고 사실 주식시장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적인 부분이 사실은 주가를 반드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급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걸 합리화시켜서 주가를 올리는 매수 주체가 있다면은 그런 내용들이 제일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STO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부각을 시켜서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강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방은 잘 안 꺾어지겠지만은 뭐 언젠가는 하락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뒤에 서울 옥션 같은 종목도 따라 올라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STO 같은 종목들은 좀 더 상승세를 탈 것 같다. 다만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긴 무리고 보유를 하시는 경우에만 그대로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거쳤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거나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STO 관련해서 참 이제 우리 최명훈 대표님이 올해 1월 초에 네. 올해 초에 좀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사실 이 STO를 집중적으로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올해 한 여름까지만 해도 STO 관련한 그런 세미나 컨퍼런스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엄청. 근데 요게 이제 잘 안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거래소에다가 이제 상장한다 관련 상품들이 그럼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르기는 올랐는데 요런 거 생각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최명근 대표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약간 재미와 분석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이번 현 정부에서 정책 다운 정책이 딱히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민다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름까지는 2차 전지였고 이번 총선까지는 STO다. 뭐 약간 이런 얘기 좀 있거든요. 약간 그 정도 흐름까지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저는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너무 좀 오바다 이거는. 사실 테마주는 터무니없는 주가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테마를 주가를 올릴 때는 보면 대부분 세력들이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다른 종목은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세력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노리십시오라고 대장주. 해서. 네, 그래서 뭐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었죠.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끌고 올라갈 때 합리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쭉 보니까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이 지금 삼성 SDI에 5년간 44조 원 정도의 계약을 했던 게 장난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거밖에 못 올리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내용만 가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실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수급적인 부분이 그래서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특히 올 7월 달에 이 종목들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갈 때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급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새로운 또 종목들을 또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현재 질문하신 대로 뭐 그것이 정부에서 어떤 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국책 사업으로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STO 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배터리 쪽에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만 하면은 전기차 시장을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국책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수주가 한 40조 원짜리 수주 나오긴 했는데 근데 뭐 이거 삼성 SDI는 원래 에코프로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뭐 특별한 거냐 이게 뭐 의견적으로 약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의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하고 하고는 그 요즘 그 약간 영화 서울의 봄으로 얘기 드리면 그 전두관과 노태건 사이다 거의. 이 정도 거의 같이 뭐 혈맹 사이인데 이게 뭐 특별할 게 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오늘 다날 같은 경우 오늘 다날까지 올랐거든요. 오늘 다날까지 확산이 됐는데 이게 좀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확산이 되더라도 그래도 기존 대장주로 거래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식은 아시다시피 테마주가 형성됐을 때는 뭐 사실 STO 쪽은 저는 테마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대세 상승을 하는 그런 성장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테마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장주가 존재하는 거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테마주를 거래하실 때 후발주 매수를 굉장히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주가 꺾어져 버리면 후발주자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한번 쳤다. 그러면 그 30% 상승한 걸 한 달 내내 하락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 매수는 안 좋다. 그리고 만약에 단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장주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 타이밍 왜냐면 이게 제 시청자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실 시청자의 대부분들이 갤럭시 모니터를 아마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최병호 대표님 노란톡방에 있는 계신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인데 요거 이제서야 막 사람들이 이제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봐 드렸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거 눌림에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눌리게 이게 눌림목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 더 이제 묻기도 힘들고 이것도 또 우리 최봉근 대표님의 약간 비책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또 공개해 달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자, 눌림목 어느 눌림목이 가장 좋은 자리냐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STO 관련주들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혜경 아나운서님께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참여 안내와 함께 한번 마지막 질문 네. 빠르게 한번 가보죠. 네. 네, STL 관련주는 당분간은 강세가 지속될 거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하지만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눌림목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샵 3989 문자 내용 최병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해상우임이 한 달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는 소식과 함께 신규 수조 관련돼서 해운주들이 상승했거든요.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해상 운송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로 공략을 하셔야 될 쪽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해운주 관련주들. 그렇죠. 해상 운송 쪽은 사실 물론 지금 업종들을 얘기할 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업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업종들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주가도 과연 오르냐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주식 투자자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르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결국 수급적인 요소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좋아지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상 운송 쪽을 보면은 그러한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강했고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7월 달까지 그때 한번 강하게 올랐었죠. 그때는 석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했다가 재상승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를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말씀드릴 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재료가 떠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재료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후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버리고 억지로 주가를 땡겨 올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뭔가 이슈를 핑계 삼아서 계속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땡겨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잘 주목을 하시면은 수익 나기가 상당히 쉬울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해운도 상승을 했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를 보면은 흥하해운만한 주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승 자체도 굉장히 연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 쪽이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 해운 업종이나 해상 운임이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명목적인 이유를 가지고 좀 더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속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쳐야 돼요. 조정을 거칠 때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달라지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많이 타고 사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뭐 에코프로 머티다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뭐 STO 관련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에 대부분 관심이 가 있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에는 큰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께서는 항상 아시다시피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들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쪽은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더 이제 대한해운이랑 흥하해운 비교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약간 대한해운에 좀 꽂혀가지고 요즘에. 근데 흥하해운이 사실 그런데 올라가는 탄력도 보면은 훨씬 앞으로 좋을 거다. 그리고 수급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히든 종목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기대하십시오. 자 이번에 최병원 대표님이 이제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병원 대표님, 히든 종목 네.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히든 종목?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힌트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강도도 세고 그리고 완전히 상승의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매수만 잘 들어온다면은 이쪽을 좀 더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 주식은 항상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주식 격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특히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이 강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 사업을 국제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예비 타당성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그걸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만 개발하면은 2차 전지 시장을 석권하는 거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테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새롭게 올라오니까 이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이 공개해 주시나요? 공개까지. 얘기하죠. 그거 굳이 감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농화성이 상승은 제일 빨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틀 연속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눌림목에서도 많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이 연속으로 나와버린다면은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내려온다라면은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진행에 맞춰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뭐 단기 급등주니까 변동성에 대한 위험은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고요. 자세한 타이밍은 뭐 상황 따라 틀리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오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농화성.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딱 이쯤 되면 이제 딱 파악하셔야죠. 우리 최병원 대표님. 최병원 대표님은 일단 무조건 대장주만 한다. 예, 이거 뭐 CIS랑 뭐 여러 개 있거든요, 종목들. 근데 그 중에서도 한농화성 가장 이 이슈가 부각됐을 때 가장 빠르게 쳤던 종목이 사실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이 가장 시세가 좋았고 그런 한농화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 자세한 타이밍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략을 타이밍을 얘기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내용 한번 보시고요.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한농화성 어떻게 진입 타이밍부터 해가지고 목표가 손절가 한번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좋은 수익률로 매주 1위 챔피언들만 항상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수익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본방송은 저희가 하단 고지자만 나와야 되는데 자 본방송은요 투자 의견의 참고자료일 뿐 상승 하락 또는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는 모두 다 투자의 책임 모두 개인에 있다는 거 모두 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